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일선 치안 현장을 누비는 경찰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더운 여름날이라고 쳐볼까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진짜 뙤약볕 아래서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발로 뛰었고 그 결과로 교통딱지를 무려 10건이나 끊었습니다. 오, 10건이면 꽤 많이 끊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퇴근길 발걸음이 가벼우신가요? 국가와 시민을 위해 나의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고 떳떳하게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되게 뿌듯해 할 겁니다. 왜냐면 그 조직이 요구하는 할당량이나 서류상으로 딱 증명할 수 있는 실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숫자니까요. 맞아요. 인간의 뇌라는 게 본능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숫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 실적 숫자가 채워지면 나의 생존이 보장되는구나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흔히 직장인들이 말하는 KPI를 달성했다는 그 안도감이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10건의 딱지가 뭐랄까 사실은 여러분이 일을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 어떨까요?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 도발인데요. 실패의 증거라고요? 네, 그동안 우리가 맹신해왔던 성과의 기준이 오늘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와, 여기서부터 벌써 조직이랑 개인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일하는 의미를 둘러싼 딜레마가 시작되네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딱 보고 우리 조직이 되게 건강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실적 좋으면 일 잘하는 줄 알죠? 그렇죠. 근데 그 숫자의 이면,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의 세계로 쏙 들어가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깊게 심층 분석해 볼 아주 독특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문서죠? 바로 충청북도 경찰청장이 주재했던 어느 지역 경찰서의 일선 현장 간담회 기록입니다. 간담회요? 관공서 간담회라고 하면 솔직히 되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지루하죠. 상급자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훈시하고 하급자들은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수첩에 막 받아 적는 척만 하는 약간 그런 지루한 행정회의 떠오르거든요. 일종의 형식적인 의례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그냥 견뎌내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네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저도 사실 처음 이 문서를 접했을 땐 당연히 그런 흔한 회의록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궤를 완전히 달리해요. 오, 어떻게 다른가요? 이 주인공인 충청북도 경찰청장하고 익명의 지역 단체장들, 그리고 일선에서 뛰는 모 과장, 모 계장 이런 경찰관들 사이에서 오간 질문과 응답이요. 무슨 철학적인 토론장에 가깝습니다. 경찰서에서 철학적 토론이라 되게 신선하네요. 단순히 무슨 치안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행정적인 논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일을 하는지,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막 엄청 날카로운 통찰을 서로 던지고 있어요. 이 대화가 특히 가치 있는 게 뭐냐면요. 가장 꽉 막히고 경직되어 있을 것 같은 조직의 수장이 오히려 제일 본질적인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토론의 첫 번째 쟁점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가보시죠. 회의장에 있던 한 지역단체장이 청장한테 아주 간곡하게 건의를 합니다. 청장님, 우리 지역 지구대에 치안 수요가 너무 폭증해서 일일이 신고가 막 빗발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기 배치를 너무 비피할 정도예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력을 한 20에서 30명 정도만 대폭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 조직 생활 해본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한 풍경일 거예요. 흔하죠. 사람 더 달라. 맞아요. 일이 너무 넘치니까 사람 더 달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일상적인 요구잖아요. 보통의 경영자나 리더들이면 어떻게 답했을까요? 예산이 부족하다, 정원 문제 좀 고려해서 본청에 건의해보겠다. 약간 이런 뻔한 방어적인 모범 답안으로 쓱 모면했겠죠. 네네, 딱 그 정도 선에서 끝냈을 텐데 청장님의 접근법은 좀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력 증원 문제를 단순히 그냥 머릿수 채우기로 보지 않고요. 직원들이 왜 그 부서를 기피하는지 그 심리적인 본질을 건드립니다. 본질을요? 네, 여기서 청장이 컵을 만드는 두 사람의 비유를 꺼내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네, 조건은 똑같네요. 네, 첫 번째 사람은요.
오직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 컵을 만듭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이 컵을 사용할 사람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물을 더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이걸 막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컵을 만들어요. 이거 진짜 직장인의 번아웃, 그러니까 소진증후군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비유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직원들이 물리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지구대를 기피한다고 막 불평하지만 그 심연에 깔린 진짜 이유는 그 일에서 보람이랑 의미를 찾지 못해서라는 통찰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현장에서 지금 막 민원이 폭주하고 내 몸이 박살날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의미를 찾아라 이러는 건 너무 순진한 접근 아닌가요? 의미가 내 밥을 먹여주거나 물리적인 업무량을 줄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근데 인간의 뇌, 그러니까 인지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 뇌과학적으로요? 네, 아까 생계만을 목적으로 컵을 만든다는 첫 번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8시간이라는 노동 시간을 내가 견뎌내야 하는 어떤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그냥 버티는 시간이군요. 맞아요. 그러면 뇌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반면에 타인의 효용을 위해 컵을 만드는 두 번째 사람은 내일이 누군가의 삶을 낫게 만든다는 사실에서 엄청난 내적 보상을 얻어요. 도파민 같은 거요? 네, 도파민이 팍팍 터지는 거죠. 일이 그냥 힘든 거랑 일이 고통스러운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힘든 것과 고통은 다르다. 네, 의미가 딱 부여된 힘듦은 그냥 기분 좋은 피로감으로 남는데 의미가 완전히 거세된 노동은 진짜 인간의 영혼 자체를 파괴하니까요. 와,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되게 뼈아픈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거요? 처음에 경찰 면접 볼 때 면접관 앞에서 저는 그냥 밥 벌어먹고 살려고 경찰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다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당차게 들어왔겠죠. 두 번째 컵 제작자의 마음으로요. 네네. 근데 왜 막상 현장에만 오면 그 반짝이던 초심이 싹 사라지고 그냥 첫 번째 컵 제작자로 쪼그라드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충청북도 경찰청장이 진짜 엄청난 자기 반성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기 반성이요? 네. 청장은 일선 직원들이 그렇게 밥벌이 기계로 전락해버린 게 결코 그 개인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고 빡 단언합니다. 그럼 누구 탓이라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조직의 지휘부, 그러니까 리더들이 일을 할 때 의미를 부여하는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리더 탓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상부에서 맨날 끊임없이 기계적인 실적 내놔라, 숫자 채워라 이렇게 압박만 하니까 직원들의 뇌가 그냥 생존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뇌가 굳어버리는구나. 네, 결국 일의 보람은 잃어버리고 그냥 가장 일이 적고 몸이 편한 곳만 찾게 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청장 스스로 지적을 한 겁니다. 세상에, 리더가 부하 직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잘못 설계한 지휘부, 즉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 진짜 어디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네요. 대단한 리더십이죠. 근데 이 컵 비유를 쭉 듣다 보니까요. 결국 내가 만드는 이 컵이 제대로 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평가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람을 느끼려면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라는 걸 조직이 제대로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하잖아요. 아주 딱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목적을 잃은 시스템이 개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짚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대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나올 차례죠. 맞아요. 그래서인지 이 간담회 현장에 있던 모 과장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네, 뭐라고 하죠? 청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그 성과 경영이라는 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막 죽어라 하고 있는 성과 평가랑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현장에서는 너무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요.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조직에서 평가라는 건 연봉, 승진, 그러니까 생존이랑 직결되는 진짜 민감한 문제잖아요. 밥줄이 걸려 있죠. 여기서 청장이 결과랑 성과라는 두 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딱 분리해냅니다. 사실 이 둘을 막 섞어서 쓰는 조직이 태반인데 이 차이만 명확히 알아도 조직 체질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엄청 유명한 포스트잇 비유가 딱 등장하는군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절대 안 떨어지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딱 의도했어요.
근데 실수로 접착력이 너무 약하게 나와서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물건이 나왔다고 쳐보죠. 네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맨날 쓰는 포스트잇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발명품이죠. 네, 근데 청장의 논리에 따르면요. 포스트잇은 우연히 툭 튀어나와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준 훌륭한 결과일 수는 있지만 당초의 목표를 달성한 진짜 성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결과를 중시하는 조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산출물만 카운트를 하거든요.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나든 아니면 무슨 꼼수를 써서 숫자를 채우든 질문을 안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군요. 맞아요. 하지만 진정한 성과는 처음에 의도한 바를 올바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달성했느냐, 이걸 되게 깜깜하게 따집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외과 의사가 나 오늘 수술을 역대 최단 시간인 20분 만에 딱 끝냈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낸 거잖아요. 오, 20분이면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근데 수술을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로 환자 뱃속에 거지를 남겨두고 꿰매버렸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그건 환자를 치유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완벽하게 훼손한 거잖아요. 성과 측면에서는 철저한 실패고 아예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청장이 아주 충격적인 두 번째 비유를 딱 던져요. 어떤 사람한테 동쪽으로 500m를 가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방향을 완전히 착각해서 엉뚱하게 서쪽으로 500m를 막 뛰어간 거예요. 아, 정반대로 갔네요. 네, 근데 결과주의에 빠진 조직에서는 이동 거리라는 그 산출물만 보니까 야, 너 어쨌든 오늘 땀 막 흘려가면서 500m나 이동했네. 수고했다. 이러면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네요. 하지만 진짜 성과주의 관점에서 보면 동쪽이라는 목표에서 정반대로 500m나 멀어졌으니까 마이너스 500으로 평가를 해야 마땅하는 거죠. 와, 진짜 뼈아픈 비유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에 수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서쪽으로 달린 사람한테 막 표창장 주고 상을 주는 우를 범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방향성을 일일이 검토하고 따지는 것보다 그냥 만보기에 찍힌 숫자만 딱 확인하는 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약간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어요. 네, 해보시죠. 이론적으로는 솔직히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말인데 치안 현장이라는 게 변수도 엄청 많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은 다르죠. 지금 내가 뛰어가는 방향이 완벽한 동쪽인지 아니면 약간 빗나간 남동쪽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막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평가를 합니까? 이건 약간 너무 책상머리 이론 아닌가 싶은데요. 현장에 있던 그 일선 경찰관들도 속으로 정확히 똑같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청장이 아주 피부에 확 와닿는 엄청 현실적인 예시를 딱 꺼냅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오프닝에서 맨 처음 던졌던 그 교통 딱지 딜레마죠. 드디어 그 10건의 딱지 수수께끼가 풀리는 시간이군요. 네. 자, 한 경찰관이 자신의 월별 할당량을 채우려고 일부러 단속하기 되게 쉬운 내리막길 커브 같은데 싹 숨어서 무리하게 딱지를 10건이나 끊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완전 함정 단속이잖아요. 기분 엄청 나쁘죠. 그렇죠. 불쾌하고 경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결과주의 조직에서는 딱지 10건이라는 실적이 시스템에 딱 입력이 되니까 이 사람을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해요. 아까 말한 그 서쪽으로 500m를 막 달려갔는데 잘했다고 박수받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본래 경찰이 존재하는 의도는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이잖아요. 근데 그 의도를 완벽하게 박살냈으니까 성과 경영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완전 마이너스 100점짜리 행동이라는 거죠. 실적 숫자는 채웠지만 경찰의 진짜 존재 이유는 깎아먹었으니까요. 야, 명쾌하네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진짜 올바른 성과는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차라리 사고가 잦고 위험한 교차로 한가운데에 경찰차를 세워두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단속을 안 하고요? 네, 단속을 단 한 건도 안 하더라도 경찰관이 거기 서 있다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교통사고를 30건 나던 곳을 10건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본질에 부합하는 진짜 성과라는 거죠. 와, 대박.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예시도 있었잖아요. 네. 도대체 여기선 왜 가만히 있어도 계속 사고가 날까? 이걸 막 치열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도로 구조 자체가 좀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지자체랑 협력해서 그곳을 아예 회전교차로로 뜯어 고쳐버리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군요. 맞아요. 그 결과 연간 교통사고를 딱 한 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단속 건수는 제로지만 국민의 안전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완벽하게 실현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고민하는 경찰관이야말로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치열하게 두 번째 컵을 만드는 사람의 전용인 거죠. 이런 분들은 단순히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일의 진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와, 결과랑 성과의 차이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해 주다니 진짜 간담회에 참석했던 일선 직원들도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완전 멍해졌겠죠. 자, 근데 이렇게 조직의 본질이랑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되게 깊어질 즈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듯 모 계장이 손을 딱 듭니다. 새로운 국면이네요. 네, 이분의 질문도 굉장히 묵직해요. 청장님, 우리 조직 내에 소통이 너무 안 됩니다. 위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만 막 내려오고 현장과의 괴리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흔한 불만이죠. 네, 그래서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휘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같은 어떤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좀 만들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현장에 목소리가 막혀 있었군요. 당장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활발하게 소통합시다. 이렇게 흔쾌히 수락할 줄 알았을 텐데요.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청장님의 대답은 아주 차갑고 단호한 딱 한마디였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라고요? 네. 아니, 직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던 분이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철벽을 치는 건지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좀 모순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소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게 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청장님이 보기에 교섭단체를 통한 대화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섭단체라는 기구의 본질 자체가 상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막 들이밀겠다. 이런 힘과 힘의 충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진영에서 자기 주장만 평행선으로 계속 쏟아내는 건 소통이 아니라 그냥 협상 혹은 투쟁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청장이 생각하는 그 진짜 소통의 정의는 뭡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말을 한 사람이 듣는 사람을 이해되게 만드는 것. 이해되게 만드는 것. 네, 즉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간 순간이 소통이 끝난 게 아니라 상대의 인지 구조 속에 내 말의 진짜 의도가 정확히 안착해서 딱 납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소통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리더십 철학이 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할 100%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죠? 청장은 바로 지시를 내리는 사람, 즉 윗사람에게 그 완벽한 책임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100% 윗사람 책임이다. 네. 하지만 잠깐만요. 이것도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소통 책임이 100% 윗사람한테 있다고요? 만약에 제가 상사로서 이 업무를 왜 해야 하는지, Y를 정말 친절하고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네네. 근데 부하 직원이 그냥 본인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무슨 반항심 때문에 일을 안 한 거라면요. 그것도 제가 이해시키지 못한 제 탓입니까? 자칫하면 진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직원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되게 위험한 논리처럼 들리거든요. 당연히 그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장이 말하는 이 이해시킨다는 개념은 단순히 말의 논리성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죠? 리더가 직원의 현재 동기 수준, 그 사람의 역량,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딱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아주 고도의 인지적 동기화 작업을 의미하거든요. 주파수를 맞춘다. 네. 만약 직원이 진짜 게을러서 안 했다면 리더는 그 직원이 왜 태만해졌는지 그 근본 원인까지 파악을 하고 다시 동기를 부여하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이 소통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상명하복이 뼈대인 이 경찰 조직에서 이런 논리가 나왔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상사가 너 이거 당장 해! 라고 지시를 했는데 상사가 그 지시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아예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청장은 이해되게 말 안 하면 이해 안 되는 일은 그냥 하지 마라 라고까지 엄청 강하게 말을 했어요. 직장 생활의 어떤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죠. 맞아요. 대화하고 설득해서 상대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해시키는 능력 그 자체라는 묵직한 일침입니다. 리더의 자격,
네. 상급자가 하급자의 한계까지 다 품어주고 납득시키는 게 리더의 자격이지 그냥 아랫사람이 찰떡같이 알아서 눈치껏 모시길 바라는 건 리더로서 자격 미달이란 뜻이에요. 이 철학이 만약 조직에 완벽하게 내재화된다면 굳이 목소리를 막 높여서 투쟁해야 하는 교섭단체 따위는 애초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듣고 보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네요. 교섭단체를 거부한 게 대화를 단절하겠다 이게 아니라 상사들이 직접 책임지고 1대1로 소통의 질을 끌어올려라. 이런 엄청난 압박이었군요. 맞습니다. 진짜 고단수죠. 처음에는 그냥 순찰차 몇 대 더 달라, 인력 20명 더 늘려달라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했던 회의가 어느새 일의 본질을 막 거쳐서 리더십의 정수를 파고드네요. 그러게요. 점점 스케일이 커지죠. 네, 그리고 이 대화는 결국 마지막 지점에서 한 인간의 아주 철학적인 인생론으로까지 거대하게 확장이 됩니다. 인생론이요. 바로 인생 유상과 인생 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 앞서 논의했던 그 조직 철학, 성과 경영, 또 소통의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청장 개인의 아주 굳건한 세계관 위에서 파생되었다는 걸 싹 보여주는 결론부네요. 맞습니다. 치안 시스템을 넘어서서 인간은 도대체 살면서 어떤 가치를 조지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인 거죠. 네, 단순히 내 육신을 막 배불리기 위해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 청장은 이런 물질적인 성취에만 푹 매몰된 삶을 인생 무상의 굴레라고 딱 표현을 했습니다. 무정하다 이거죠.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솔직히 죽을 때 저승에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가죠. 결국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못 남기고 아주 공허하게 사라진다는 거죠. 반대로 인생 유상의 삶은 타인에게 덕을 베푸는 삶을 뜻합니다. 아까 그 언급했던 두 번째 컵 제작자처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누군가의 삶을 향상시키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가 나에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거든요. 존경이 쌓인다. 근데 솔직히 매일매일 쏟아지는 막 악성 민원 그리고 막 과도한 업무량에 찌들어 살다 보면 타인에게 덕을 베풀고 영혼을 성장시켜라 이 말이 약간 되게 한가로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 전세대출금 이자 갚기도 벅찬데요. 당연히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형장의 이 말은 무슨 성인군자처럼 자선사업을 해라 이런 도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소지짐무군, 즉 번아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을 내 스스로 구축하라는 뜻이에요. 방어막이요? 물질적인 보상은 금방 한계 효용에 도달하잖아요. 월급 오르면 그 순간만 좋지 좀 지나면 또 무덤덤해지고요. 하지만 타인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얻게 되는 존경심, 즉 이 비물질적인 유자는 아무리 쌓아도 고갈되지 않는 영원의 무한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와, 서쪽으로 막 달리면서 스티커 할당량만 채워주고 시민들 화를 돋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시민의 안전을 고민하면서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낼 때 그 경찰관의 삶은 단지 그냥 월급쟁이를 딱 넘어서서 인생 유상의 경지로 확 올라서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한 팍팍한 밥벌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주 숭고한 행위로 내 직업의 의미를 스스로 격상시키는 거죠. 대단하네요. 이 간담회 기록은 단지 무슨 경찰 공공행정에 대한 딱딱한 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진짜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나긴 대화를 좀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 지구대 인력 충원이라는 아주 작은 민원에서 출발했던 대화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쭉 되짚어보면 진짜 경이롭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죠.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효용을 위해 일할 것인가를 묻는 컵 만들기의 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트잇과 엉뚱한 서쪽 방향으로 간 500m 비율을 통해서 그냥 의도 없는 우연한 결과랑 방향성이 명확한 진짜 성과의 뼈아픈 차이를 날카롭게 싹 발라냈습니다. 네, 또 말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정확히 닿지 않았다면 그 소통 실패는 100% 말을 꺼낸 윗사람, 리더의 책임이라는 그 파격적인 패러다임 전환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인생 유상의 철학까지. 와, 오늘 정말 쉼없이 달려왔네요. 이 대화록이 우리한테 되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요. 이게 단지 제복을 입은 경찰 조직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든 혁신을 꿈꾸는 작은 스타트업이든 혹은 비영리 단체든 간에
무한 경쟁 속에서 성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소통 단절을 겪고 있는 현대의 모든 조직에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작지만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좋네요. 소통의 의무는 100% 말을 꺼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일갈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엄격한 잣대를 직장 생활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와, 그러면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친한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꼬아서 곡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주로 상대방의 둔감함을 탓하고 막 서운해합니다. 남 탓을 먼저 하죠, 항상. 네, 하지만 이 100% 책임의 법칙을 딱 가져오면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나의 상처와 감정, 그리고 내 행동의 진짜 Y를 상대가 오해 없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번역해서 전달을 했는가? 아, 내가 애초에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엉뚱한 서쪽으로 막 가놓고는 상대방한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맞아요. 혹은 내 감정을 그냥 해소하느라 억지로 딱지 10건을 확 발부해놓고 상대방 기분만 상하게 만든 진짜 책임, 그걸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엄청 뼈아프게 돌아보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완벽한 동쪽 방향을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로 그저 내 감정의 결과물만 툭 던져놓고 박수와 칭찬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진짜. 소통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온전히 나의 몫으로 끌어안는 그 순간, 그리고 생존을 위한 컵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컵을 정성스레 빚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팍팍했던 관대가 얼마나 경이롭게 달라질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뜻깊은 숙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치열한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이종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근육을 짜릿하게 자극할 흥미로운 문서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